부산이란 지역은 사실은 그 근대 이후에 성장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부터 어떤 지역 중심으로 기능했던 곳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개항 이후에는 본격적인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부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각 시대별로 부산의 이미지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꼭 부산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부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으로 뭐 일본이라든가 떠났기 때문에 어떤 고향을 떠나는 심리가 이 부산 부두에, 부산항에 투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똑같이 해방 이후에는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내 고향으로 직접 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산으로 돌아오는 자체가 귀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국선 같은 노래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귀국선을 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북쪽 외곽, 대한민국 민단이 세운 한인교회와 조총련계인 조선 초중급 학교가 있는 마을. 이곳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붉게 녹슨 양철 지붕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마을. 이 마을은 귀국선 차례를 기다리던 조선인들이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눌러 살다 지금까지 이르게 된 곳입니다. 무엇을 찾으려 1세 거의 그때는 그 시모노세키라고 안 하고 이놈의 새끼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안의 땅 이렇게 하고. 그래 쭉 들어보니까 이 근처가 전부 우리 동포들이었습니다. 거의. 왜 여기 그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기에는 그 형무소가 있었고, 그리고 화장터가 있었고, 그리고 오물 처리하는 그런 처리장이 있었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면 당장이라도 탈 수 있을 것 같던 귀국선은 쉽게 탈 수 없었습니다. 간혹 밀항선이 있다는 소식에 주머니를 털어 배에 올랐던 사람들은 일본 경찰에 잡혀 승선 순서가 3개월 뒤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변변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패전국 일본인들이 광복에 들뜬 조선인을 반겨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인의 눈을 피해 인분 처리장과 화장터가 있는 이곳에서 돌아갈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우리 동포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배에 기다리다가 하루 이틀은 좋은데 먹고 살아야 나가지. 그래서 여기로 하루 종일 여기 와가지고 바람 그 흔집을 나무로 어디서 주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여기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보통 노갔다, 돼지 키우는 일, 고물상 그런 것을 하다가 여기서 생활을 하셨어요. 아주 환경이 나쁜 일본 사람도 싫어하고 그 소위 똥그릇 똥문이라고 일본보다 훈쿠츠가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도 그렇게 이래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 동포에 대해서는 여기가 원천이에요. 세월이 흘러 냄새나던 인분 처리장은 주차장이 되었고 화장터는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똥굴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붉은 양철 지붕을 걷어내고 새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국선을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귀향을 꿈꾸던 한국인이 아닌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 제1동포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예도 내 님도 다 싫다. 그런 일세분들도 그거로 생각하면서 고향에도 못 들어가고 일본에 여기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배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배를 못 탔던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반도에 들고 갈 재산이 별로 없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남아서 코리안타운을 형성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개척하면서부터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귀환하지 못하고 일본 항구에서 배회하는 그런 조선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분들이 남아서 결국 오늘날의 제1동포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시모노세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타 큐슈시 오다야마 묘지. 이곳에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광복 직후인 9월 17일 귀국선을 타러 시모노세키로 가지 못한 80여 명의 동포들은 작은 목선을 타고 귀환길에 오릅니다. 한 시간이라도 일초라도 자기 고향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깃배 같은 것도 사가지고 배 타고 고국에 가다가 그때 마쿠라다키 태풍이 났고 큰 태풍이 여기 구주 지방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그 태풍에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희생되었습니다. 황기 넘치는 그 심정으로 고향으로 향해서 돌아가시다가 억울하게도 이 와카마츠 오다야마 와카마츠 앞바다에서 돌아가신 우리 동포들이요 영혼들이요 거의 담두소서. 예, 아다시피 여기 묻히고 사람들은 다 가족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외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다양살이 몇 대동가 손꼽아 헤어보니 오난 상징 내 인생 천천히 가네. 참 나라를 빼앗기고 공주를 넣어서 쌀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이곳 땅에 이렇게 사무치고 이런 역사가 400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표난다 아리랑 아리랑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너편에 보이는 수미르 공원. 이곳에는 부산에 도착하지 못하고 일본 근해에서 원인 모를 폭침을 당한 귀국선 우키시마오 위령비가 서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주장하는 일본의 고의적인 자폭설과 일본이 주장하는 미군 기뢰와의 폭침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음료수 보급을 위해 잠시 귀향한다. 이 배는 음료수 보급을 위해 잠시 귀향한다. 아니 이게 뭔 소린겨? 부산까지 열 몇 시간을 가는 배가 물도 안 채우고 출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래! 조선인들은 모두 산내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반복한다. 조선인들은 모두 산내로 들어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판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끼어 앉을 틈도 없는데 어딜 내려가란 말입니까? 들어가! 선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선시키겠다. 배에서 내리고 싶나? 여보, 우리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저 일본 군인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뭔 얘기해? 일본 놈들이 이 배를 침몰시켜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 한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럴 리가요. 원자 폭탄 2방 먹고 겁에 질려서 그 항복한 놈들이 무슨 배짱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래 자꾸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에 탄 조선인이 7,000명에 일본 군인이 250명입니다. 이 배가 폭파하면 그놈들도 죽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모. 자자자. 주무시고 나면은 부산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자자. 그래. 부모님들 들고 가야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해. 일어나보이소. 큰일 났습니다. 뭔 일 있는겨? 그놈들 일본군이 도망갔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배에서 다 내린다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배를 폭파시킨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밖으로 한번 나가고. 배가 왜 이러노? 이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쩌고. 죽는 일만 남은 겁니까? 아이고. 다들 침착하세요. 침착들 하십시오. 빨리 다시 나갑시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폭침을 냈느냐, 침몰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도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에 관해서는 그게 거기에 이 배가 해군 배거든요. 그러니까 승조원이라고 하는데 승무원들이 결국은 거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일본 정부에서는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다. 미군들이 부설해 놓은 기뢰에 부딪혀서 결국 폭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원인조차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키시마오 폭침 사건은 사고 원인도 몇 명의 귀한 동포가 타고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몇몇 생존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피해 보상 소송도 모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파도라도 내 땅에, 이는 바람이라도
차가운 위령비만이 역사의 진실을 갈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으로 끌려갔던 동포들의 귀환과 동시에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들의 귀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들도 역시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And here the motley collection of men, women and children with bags, baskets and paraphernalia await processing and shipment. There's no luxury about this travel and no knowing what they'll find in Japan, but they're going carrying what personal belongings they can. And it looks like every man for himself. I don't know what the journey costs, but there's a ticket for every Jap and clearly marked one way only. Japan once had an empire, but Japanese aggression has proved a vicious boomerang, and the ignominious trek home is on to the land of the settings. 대부분의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국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한반도에서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연락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배를 이용한 경우가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46년 봄이 돼서 북한이나 중국에서부터 귀환자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하고 온 사람들이 간신히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귀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에 부산에서 건너가는 일본인의 경우하고 46년에 38선을 넘어와서 그리고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은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